자, 이번에 여권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자, 김무성 올 4월 총선 때 비례대표 26번. 자,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니까 비례대표 마지막 순번쯤 받고 전국 총선을 나서 달라 이런 얘기인데 과연 어떤 모습인지 자, 김무성 대표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의 지역 주민들에게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출마하겠다. 아니면 정말 비례대표 가장 말번을 받겠다. 이런 식의 어떤 결단들을 보여줘 나가면서 비례대표로 나가서 총선을 지휘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새누리당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이게 벌써 뭐 20몇 번까지 되는데요. 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지난 2004년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어서 압승을 했습니다. 네. 그때 아마도 네. 이 비례대표 끝 당선자가 24번 정도였을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6번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160석 이상의 아주 과반 의석을 점유하는 대승을 거둬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3당 체제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그런 게임은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새누리당이 요즘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야권의 재편을 통해 중도파라고 불릴 수 있는 안철수 신당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쨌건 국회에서는 법안도 처리해야 되고 또 당장 아무런 선거구 라인이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여야 협상 계속되고 있는데 며칠 전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 하는 논의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자신의 생각을 설명한 게 나왔습니다. 문 대표와 사이에 오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선거 연령 18세 인하 문제는 학교 내까지 선거의 바람을 불어넣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새누리당은 반대합니다. 단 문재인 대표께서는 고등학생을 제외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은 또 위헌이다 하는 또 법률 해석도 있습니다. 단 그런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성사가 되지 않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상 차장이 어쨌건 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논의는 좀 있었지만 이제 이번 총선 때는 적용이 힘들다,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죠. 다른 이제 주요 쟁점 법안 통과를 전제로 야당이 만약에 그 카드를 꺼내들면 한번 김무성 대표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을 꺼냈다가 청와대와 또 친박들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50만 표, 60만 표에 가까운 표가 좀 새로 생기는데 그게 만약에 야당을 지원할 경우에 새누리당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그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지면서 김무성 대표도 그때 얘기했던 발언을 주워 담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새누리당은 모든 국민들이 이제 요구하고 있거든요. 법안을 왜 이렇게 처리 못하냐? 일당으로서 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이런 질문 앞에 난처한 상황이 돼서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을 좀 걷어들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굴뚝하다졌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가 운영에 필요한 그런 법안 만드는 그런 통과시키는 작업을 못한다라는 의견이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 부분을 좀 고치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이 별도의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정 국회법입니다. 따라서 그 국회법을 또 바꾸려면은 역시나 국회 선진화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저는 뭐 김무성 대표고 문재인 대표고 이 국회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정말 한심한 게요. 지금 우리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쪽에서는 고3 수험생들까지
투표권을 준다. 정치판에 끌어들이려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선거구가 모두 실종된 이 상황에서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자는 그런 논의도 나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공백 상태인 선거구 획정을 하루빨리 합의해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선거구를 복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일 의원총회가 열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정의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로 보이는데 뭐 가능성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국회의장이 이 문제를 직권상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쨌건 새누리당 굉장히 위기감이 많이 느껴지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김무성 대표가 직접 만나는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의 모습인데요. 그 장면 보면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장면. 같은 부산 출신의 두 남성 정치인 손을 잡고 악수도 하고 얘기 나눠봅니다만 손은 꼭 잡았지만 생각이 너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큰 싸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손도 잡고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겠죠. 이번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요. 이 총선이 3당 체제로 치러진다는 점. 그리고 이 3당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 세 정치인 모두 부산 사람으로 선거가 치러진 전에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부산 표심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야권의 재편 본격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